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 4남매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수백 대의 매질을 가하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이 내용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참 수백 대의 그 매질을 가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학습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했다, 답이 틀렸다, 이런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대균 교수? 네, 그 아이들 나이가 6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남매였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 혼자서 이 4명의 아이들의 그 행동을 통제하고 훈육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유는 학습지를 시간 안에 풀게 했는데 그걸 갖다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체벌을 가한 건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건 다 단순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은 정도의 처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갖다 수백 대를 갖다가 이제 때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른팔이 부러지는 이런 부상까지 이제 당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훈육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상당히 아이들에 대한 좀 학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이제 아동 학대나 이제 이런 사건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만, 이게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사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가해자들은 그런 항변을 하고는 합니다. 이거 훈육의 수준이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 학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폭력이고 아동 학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시지 마시고 성인이라고 보시면 성인이 성인한테 400대를 때리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훈육일 수는 없는 거죠.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면 범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장난감총으로 쐈다라던가 나무막대기로 때려서 골절상을 입히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훈육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어떤 잘 지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본인의 분풀이, 화풀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가해진 폭력 성향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도 있습니다. 때리는 건 분명히 신체적 학대고요. 정서적 학대. 내가 맞지 않아도 저렇게 6살, 12살 형아가 맞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거든요. 예. 이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 처음에 아이들이 진술을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가 때렸다라고 말하면 아빠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공포감을 가졌던 것으로 봐서는 훈육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특히 민법이 개정이 돼서 예. 징계권이 삭제가 됐죠. 그 말은 체벌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체벌은 대화나 말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저렇게 매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1심 재판부가요, 이 아빠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석방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대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양형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친아버지 같은 경우 자기의 형량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많이 이제 좀 반영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과 같이 살고 이제 생활하는 이런 걸 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아버지인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다시 아버지와 이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집행유예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사례들을 좀 많이 보면 이런 아동 관련 범죄, 특히 학대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가 실제로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집행유예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로지 보호할 보호자가 그 가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격리생활을 아동보호시설도 장기간 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보호시설보다 집이 좋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고려하는 것인데, 매우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위탁가정이 없다거나 보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보호자한테 의존적인 성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 손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사건의 아버지도 아동학대 상담 의무 40시간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폭력성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치료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의무적으로 부과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재발 방지 대책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곽 교수님? 예, 사실 뭐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갖다 이제 때릴 때 보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 자기의 뭐 바깥 뭐 직장인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나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이에 대한 뭐 체벌로 이제 분풀이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그 아버지가 지금 현재 이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 좀 자기의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상담 예.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병행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여기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